4월 2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달러 강세, 유가 상승 등 나올 악재는 모두 나온 한 주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 그리고 화장품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이번 4월 2주차 시장을 보면요.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가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장비주와 유리기판 기업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EUV 관련주와 디자인 하우스 기업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밸류 기업을 보면 금융주는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총선 이후에 현기차는 환율 상승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압기와 전선주 기업들은 강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유가 상승, 강달러로 거시지표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입니다. MS는 마이너스 0.8%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2%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브로드콤은 0.5% 상승, AMD는 마이너스 4% 하락, 그리고 인텔은 마이너스 7.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생성형 AI 관련주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3주 연속 하락하던 엔비디아는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30%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한 주이고요. 또 FSD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유수가 주가 하락을 잠시 멈추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AI가 탑재된 자체 M4 칩 생산 유수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2주차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미국 건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컨센은 3.7%인데요. 실제는 3.8%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발표한 전월 대비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컨센은 0.3%, 실제는 0.2%로 나오면서 또 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은 앞으로 조금 하락하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6개월의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다가 3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달 반 정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생성형 AI에 대한 시장 피로감도 조금씩 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기준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4.5%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2년물 국채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9%.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때 4.6%까지 터치를 했고요. 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5% 근방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좀 불안한 금리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달러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06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1380원 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만간 14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팽배한 모습이고요. 원화뿐만 아니라 엔화, 위안화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가 지금 85.4불입니다. 조만간 90불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동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또 과세화되면서 금 가격이 역사적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적 시즌에 들어왔고 원래는 이제 호실적을 발표하는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거시지표의 불안함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미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강달러는 지속되면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고요. 다만 또 시장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생성형 AI와 반도체 시장이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애플의 M4 칩 생산 이러한 뉴스들이 그나마 시장에 좀 생기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와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기사입니다. 애플이 AI 기능이 탑재된 M4 칩 생산이 임박되어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M4 프로세서를 맥 제품군
전체에 이제 탑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가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맥북에 이제 M4 칩을 탑재할 거라는 뉴스도 있고 또 올해부터 아이폰에도 AI가 탑재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애플 주가는 올 한 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애플카의 사업 중단 소식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M4 칩은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고 또 TSMC가 3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미국 나스닥에는 7대 빅테크인 매그니피션트 7이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아마존, 애플, 메타, MS,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인데 최근의 추이는 원래 굉장히 부진했던 애플과 테슬라가 각각 M4 칩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 택시 같은 것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좀 새로운 방향을 조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변압기 관련된 뉴스입니다. HD 일렉에서 5년치 주문이 이미 다 차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AI 열풍에 따라서 공장 신설과 증설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HD 일렉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이 완전 가동 중이다. 풀 가동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압기 가격이 또 5년 전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랐고 지금 변압기 주문하면 2029년, 그러니까 5년 뒤에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이미 주문이 꽉 차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압기 기업, 전선주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기사처럼 이미 5년치 주문이 꽉 차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변압기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또 전선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변압기의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2020년에 한 200 정도 하던 게 지금은 340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뉴스는 이제 화장품 기업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2배로 늘어나고 있다. 화장품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사이고요. 올 4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화장품의 미국향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52%, 전월 대비해서도 86%나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보면 아직 성장 이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가성비로 무장한 한국산 화장품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동남아향 수출이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고 부진하던 중국향 화장품 수출도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품 방문자 수도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런 추이들이 특히 이제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주요 지표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수출 금액을 보면 2021년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해 오다가 2022년 들어와서 굉장히 부진했고요. 그러다가 2023년 지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더라도 2023년부터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제품별로 보면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 나눠서 보겠습니다. 기초 화장품이 2022년도 부진했고 2023년 들어와서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색조 화장품 역시 2023년부터 증가하는데 확실히 색조 화장품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보시면 2021년까지 좋았고 2022년부터 꾸준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이 좀 더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주는 것이고 홍콩 역시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일본과 미국향 수출인데 일본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꾸준히 그죠? 그다음 미국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기사에는 이 4월달은 더 좋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미국향 수출 금액이 금액적으로도 일본보다 더 높고 특히나 수출 금액의 증가 폭도 굉장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 입국자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입국자는 한 35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략 한 50만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올해는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은 입국자는 이미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했는데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는 것은 일본 전염병 영향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면세점 쪽은 아직은 부진한데 다만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그 코로나 이전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 이게 지금 원래 일정 부분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 하면
제품 업체별, 지역별 매출 비중인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화장품 기업들은 보시는 부분처럼 박스 친 부분이 이제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하고 면세점 비중이 높죠. 반면에 중소형 화장품들,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 같은 기업들은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외에 미국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쪽, 일본 쪽의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그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가고, 반면에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하락하고 실적이 나빴던 이유,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매출 구조였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바뀔 것이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걸리는 지표는 이제 환율과 유가입니다. 최근에 실제 굉장히 좋은 항공업종도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원화와 이원화 약세는 입출국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가 상승 역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큰 방향에서 보면 화장품 수출의 회복은 눈여겨볼 변화입니다. 특히 중국에 올인하느라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경쟁력이 약했던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국향 수출과 면세점 시장의 흐름도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반도체는 주도 업종입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 시장은 3월부터 최근까지 거의 한 달 반 가깝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시장 역시 여러 갈래의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유리기판 기업은 주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EUV 관련 기업과 디자인 하우스 쪽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더 오른 기업과 덜 오른 기업 간의 키 맞추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고요. 빅테크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다시 시장의 관심을 집중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와 주가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변압기와 전선주입니다. 초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하고 있고 수주 물량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굉장히 급등했단 말이죠. 추격 매수의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이 오면 관심을 갖는 것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장품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경쟁력을 가져올 만한 기업을 찾는 것도 방법인데,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변화를 주목하고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2차전지 얘기입니다. 2차전지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와 달리 국내 2차전지 기업은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있고 기술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이고요.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기대하는 트리거 가운데 하나가 테슬라의 반등인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통해서 시장에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키워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 중요한 키워드는 삼성전자, 테슬라, 국채금리와 유가의 방향입니다. 거시지표가 마음을 다소 무겁게 하는 한 주이고요. 악재가 시장을 차고 넘치게 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면 나올 악재는 거의 다 나온 한 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리뷰와 전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